사람이 말이여. 살다 보면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 제 신분을 잊을 때가 있는 법이지. 포교라는 작자가 도둑을 잡지는 못할 망정 도둑의 탈을 쓰고 제 배를 채우려 했으니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어찌 그 꼴을 두고 보겠어.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적 청랑과 제 발등을 찍을 뻔한 어느 포교의 기막힌 사연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양 도성에 찬바람이 쌩쌩 불던 어느 겨울이었어. 한성부 관아에 박무철이라는 포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양반이 평소에는 번듯하니 제 밥값은 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사람이 술이 웬 수지. 며칠 전 술판에서 흥이 올라 에라 한판 붙어보자 하고는 저작거리 투전판에 끼어들었는데 이게 웬걸. 있는 돈 다 날리고도 모자라 은전까지 잔뜩 빚을 지고 만 거요. 술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지. 이놈의 손모가지를 잘라야지. 다시는 도박 안 해. 이를 갈며 맹세는 했는디 빚쟁이 놈들은 맹세 따위 안 믿어주지 않소. 날마다 문을 두드리며 박나리, 은전 언제 갚을 거요? 목에 핏대를 세우니 그야말로 숨통이 조여오는 판이었지. 그래서 말이여, 그 사내 머릿속엔 하루 종일 에라이, 이놈의 돈. 어디서 뚝딱 떨어지지 않나? 그 생각뿐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성동쪽 황영감 댁에서 도난 사건이 터졌어. 황영감이라 하면 대대로 상단을 부리며 비단가게, 약방, 쌀전까지 고을 절반은 저 집 돈으로 돌아간다 할 만큼 돈을 긁어 모으던 으뜸가는 갑부 아니요. 박무철이 포졸들을 데리고 황급히 달려갔는디 대문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더란 말이요. 근데 얼굴빛들이 영 심상치가 않았지라. 봤어? 저거? 설마 그저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오? 사람들의 시선이 꽂힌 곳을 보니 대문에 시퍼런 무쇠 표창 하나가 콱 박혀 있었어. 근데 그 표창에 새겨진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지. 바로 주둥이를 쩍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푸른 늑대, 즉 의적 청랑의 표식이었던 게요. 아이고, 청랑이다! 누가 먼저 외쳤는지 몰라도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 청랑이라면 말이요. 3년 전 관군 수십 명을 따돌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전설의 도적이었어. 시체도 못 찾았지. 그래서 다들 죽은 줄 알았던 인물이라오. 백성들 사이에선 의적이라 불리던 자였지. 탐관오리나 악덕상인의 재물을 털어 백성에게 나눠주던 대도 아니었소? 그런 자가 다시 돌아왔다니. 박무철은 그 표창을 뽑아들고 관아로 돌아와 요리조리 뜯어봤어. 근데 말이여, 이 양반이 포교 짬밥이 어디 가겄어? 한참을 노려보던 박무철의 입가에 스윽 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 요것 봐라. 이놈 보게나. 뭔가 냄새를 맡은 게지.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황영감 집에서 또 도난 신고가 들어왔어.
이번엔 황영감 몰골이 아주 가관인 게야.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횡설수설하는디. 박나리, 도둑이요. 털렸어. 이번엔 진짜로 털렸단 말이오. 이 말을 내뱉자마자 황영감이 아차 싶었는지 제 입을 턱 막고는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겠어? 박무철이 그 꼴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묘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 황영감, 방금 이번엔 진짜라고 했어?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내 통 모르겠구먼. 숨김없이 털어놔 보시오. 황영감이 안절부절 못하며 눈을 요리조리 굴리는디 도무지 입을 열 생각을 안 해. 박무철이 얼굴을 싹 바꾸고 엄하게 호통을 쳤지. 입을 닫겠다면 내 더는 관여할 바 아니니 이만 물러가겠소. 다만 앞으로 허무맹랑한 일로 관할을 번거롭게 했다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박무철이 정말로 자리를 털고 일어설 기세를 보이자 황영감이 다급하게 소매를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매달렸어. 나리, 제발 가지 마시오. 내 다 말하리다. 사실은 저번 첫 번째 신고는 말이오. 내 스스로 도둑 맞은 척 꾸민 것이었소. 그 소리에 박무철이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쾅 내려쳤지. 이런 고얀 경우를 봤나? 관할을 기망하고 허위로 고한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는가? 박무철의 서슬퍼런 불호령이 떨어지자 황영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굽히며 연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댔지라. 나리,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으나 다 그만한 사정이 있지 않겠소? 하며 울상을 짓는 게 아니겠어? 사연인즉슨 얼마 전부터 저작거리에 흉악한 도적대가 황영감 집을 노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는 거요. 겁이 머리끝까지 난 황영감이 밤잠을 설쳐가며 국리 끝에 낸 꾀가 바로 제 손으로 제 곡간을 털고는 그 유명한 의적 정랑이 다녀간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지. 박무철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어. 기가 막히는구먼. 도둑질 흉내를 낸다고 진짜 도둑들이 무서워서 오지 않을 성십소?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로세. 그러자 황영감이 다급하게 말을 받았지. 아니요, 나리.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정랑이라는 자는 도둑질한 자리에 꼭 늑대 표창을 남기지 않소? 그건 관아에 알리는 표식이기도 하지만 도둑놈들 사이에서는 이 집은 내 먹잇감이니 손대지 마라 하는 엄중한 경고란 말이오. 예전에 어떤 배짱 좋은 놈이 정랑이 털어간 집을 다시 건드렸다가 손가락 2마디가 잘려나갔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소. 그 뒤로는 아무리 대담한 놈이라도 정랑의 표창이 박힌 집은 절대 범하지 않는 게 이 바닥 법도라기에. 박무철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탁 쳤어. 참으로 허무맹랑하게 되었구먼. 근데 말이야, 저번 게 가짜라면 오늘은 왜 그리 혼비백산에서 달려온 게요? 황영감은 이제 아주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턱을 덜덜 떨며 대답했지. 그게 어젯밤 일은 소인이 꾸민 게 아니오. 진짜로 털렸단 말이오. 소인이 얕은 꾀를 부려 가짜 표창을 박아두었더니 그게 노여움을 샀는지 진짜 청랑이 제 발로 찾아온 모양이오.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끝장났소. 영영 평안할 날이 없을 거요. 박무철은 겁에 질려 벌벌 떠는 황영감을 대충 달래어 안심시킨 뒤 서둘러 대문을 나섰지라.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웃음을 보따리 터지듯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 미련한 놈,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사실 박무철은 황영감이 처음 신고를 했을 때부터 그게 제 물건을 제가 훔친 자작극이라는 걸 진즉에 꿰뚫어보고 있었어. 이유는 아주 간단했지. 대문에 박혀있던 그 늑대 표창이 가짜였거든. 포교 노릇을 하며 진짜 청랑의 표창을 수차례 봐왔던 박무철이었으니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흉내낸 가짜를 몰라볼 리가 있나. 관아로 가져와 세밀히 뜯어보니 쇠질부터가 다르고 날의 각도도 엉성한 것이 영락없는 짝퉁이었던 게지. 황영감이 제 손으로 도둑질 흉내를 냈다는 확신이 들자 박무철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어. 옳거니 빚쟁이 놈들이 문턱이 닳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나도 청랑의 이름을 빌려 물을 좀 흐려볼까 하는 검은 욕심이 솟구친 게요. 그리하여 지난밤 박무철은 관복 대신 검은 야행복을 걸치고 황영감 집 담벼락을 넘었지. 미리 머릿속으로 퇴로와 변명거리까지 완벽하게 짜두었어. 만약 운 나쁘게 들키면 잠복하여 도둑놈을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고, 들키지 않으면 그대로 한몫 챙겨 청랑의 가짜 표창을 박아두어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될 일이었지. 결국 박무철은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창고에 스며들어 번쩍이는 금괴 한 덩이를 손에 넣었어. 빚을 몽땅 갚고도 남을 만큼 묵직한 놈이었지. 다음 날 박무철은 콧노래를 부르며 빚쟁이네 집으로 향했어. 품속의 금괴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살았다 싶었지.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대차게 걷고 있는디 웬 허름하고 깡마른 노인네 하나가 길을 비키지 않고 꾸벅대다가 박무철과 어깨를 툭 하고 부딪혔네. 이런 고얀 노인네를 봤나?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요? 박무철이 삿대질을 한 뒤 침을 퇴에 뱉고는 빚쟁이 집 문을 콰당 열고 들어갔지. 자, 여기 은전 대신 금괴다. 하며 기세 좋게 소매 속 주머니를 뒤졌는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손끝에 잡혀야 할 묵직한 금괴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쇠붙이가 손가락을 찌르는 게 아니겠어? 박무철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꺼내보니 그것은 황영감이 만든 가짜가 아닌 서슬퍼런 날이 살아있는 진짜 청랑의 늑대 표창이었어. 그리고 그 곁에 종이 한 장이 딸려 나왔는디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 네 조상이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 이번엔 네 빚을 대신 갚아주마. 하지만 이 금괴는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잘못된 길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엔 네 목숨을 거두러 가마. 청랑. 박무철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지. 이게 대체 언제 들어왔단 말이냐 싶어 멍하니 서 있는디 빚쟁이가 다가와 넙죽 허리를 굽히며 말하는 게요. 아이고, 박나리. 안 그래도 방금 어떤 노인네가 오더니 나리의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고 갔구먼요. 노인네? 아까 길에서 부딪혔던 그 초라한 노인. 박무철은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그 찰나의 순간에 소매 속 금괴를 빼가고 표창과 편지를 집어넣다니.
그 귀신 같은 솜씨라면 제 목숨줄을 끊어놓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게 뻔했지라. 다음 날 황영감 집에선 또 한 번 소동이 났어. 잃어버렸던 금괴가 마당 한복판에 얌전히 돌아와 있었던 게지. 청랑이 작물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 분명했어. 그 뒤로 박무철은 투전판 근처엔 얼씬도 안 했고 뇌물은커녕 남의 물건에 눈길도 안 주는 청렴한 관리가 됐다고 하더만